전 대표의 또 행보가 이제는 좀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관심사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대구가 이렇게 된 이상 대구로는 또 출마가 어렵지 않나. 그러면 부산 이 선택지가 좀 가장 유력한데 부산에도 지금 청와대 하정우 AI 수석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조국 대표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한 전 대표는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지 먼저 김종혁 최고위에 여쭙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뭐 이제 사실 선거라는 건 예. 막판 될 때까지 전혀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보궐선거 지역도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김관영 지사가 또 그 낙마를 하게 됨으로써 그 자리에 이제 그 이원태 의원인가 그 자리가 또 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 저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선택지가 더 늘어났다고 굉장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해운대가 열릴지 안 열릴지 그것도 알 수 없고, 그다음 북갑은 지금 거의 열려 있고, 예. 그다음에 대구도 어떻게 될지 뭐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고, 네.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의 어떤 사람이 그 국민의힘에서 양양자나 함진규 이 두 분으로 가면 별 변수가 없지만 예. 만약에 거기에 그 또 다른 제3의 인물 의원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거기도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그 변수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얘기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가능성은 아무래도 북갑은 열려 있으니까 그건 상수로 놓는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지역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죠. 네. 근데 한동훈 대표야 뭐 인지도가 없는 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지금의 선택지 어디가 가장 좀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 뭐 대구에서 재보궐선거가 특히 조영 부의장 출마로 수성구가 나온다면 예. 거기가 1순위겠죠.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나 이제 정치적 서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음. 근데 이제 그거는 조영 부의장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 지켜봐야 될 텐데 한 전 대표가 뭐 부산 쪽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다. 실제 뭐 행보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부산 북갑이 생각만큼 그렇게 한 전 대표 입장에서 간단치는 않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산 지역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가는 정도의 정당 지지율이 나와요. 예. 대구하고 상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로는 그 북갑이라는 지역구가 전재수 의원이 어쨌든 3선을 했어요. 예. 본인이 떨어진 선거까지 출마했던 걸 포함하면 5번 이상 선거를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재수가 오랫동안 관리했던 지역구이고 전재수 의원이 아예 정치판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 선거에 도전하기 때문에 예. 전재수 의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선거 권역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하정우 호출을 호명을 했어요. 그렇죠. 예.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만약 하정우 수석이 출마한다라고 하면 선거판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거는 정말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뭐 새로운 비전, 노인과 바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예. 아니고 이제 청년과 바다 뭐 이런 성격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명함 내미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조국도 한동훈도. 예.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여기가 간단치가 않다. 네. 물론 해운대가 만약에 박형준 시장한테 주진우 의원이 이겨서 해운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가능성이 큰 데가 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해운대는 국민의힘한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고 또 서울의 강남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잘 어울려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객관적인 부산시장 선거 경선 상황을 보면 주진우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본인도 이기려는 의지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요. 박형준 시장 별로 공격도 안 해. 공세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어차피 이제 본선이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기 때문에 나가봐야 안 되는 선거 뺐지만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 마땅히 한동훈 대표가 출마할 때가 안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은 지금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면 모험이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에 와서 그리고 대부분 다 민주당 유리한 지역이에요. 예. 수도권도 뭐 국민의힘이 좀 보수 정당이 유리한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더 봐야 하겠습니다만
간단치 않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조국 대표도 비슷해요. 음. 상대적으로 조국 대표는 선택지는 더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가 관건인데 민주당이 어디 하나도 그냥 내줄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럼 자력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음.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 나오는 걸 보면 네. 그렇다고 이제 호남에 가서 출마를 하자니 그거는 또 그것대로 좀 확장성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예. 결국엔 안전한 지역에 그렇죠. 가가지고 뭐 저 국회에 입성하려는 거 아니냐 음. 또 이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서 네. 조국 대표도 마땅치 않은 면이 있다.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조국 대표는 최근에 뭐 인터뷰에서 이달 중순쯤에 15일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재보궐 지역을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전했는데 현재 조국 대표 뭐 경기 평택을, 안산 갑, 또 전북 군산 그리고 고향인 이 부산 지역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좀 지금은 조금 어디로 좁혀졌다고 보고 계시는지. 부산은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보니까 부산은 안 가려고 하고 예. 전재수 저 시장 후보의 입장에서도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지금으로서는 많은 것 같아요. 여론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선거 자체가 뭐 그 조국 대표가 올 경우에 그 덩달아서 굉장히 이 부정적인 이미지 이걸 커버하는데 어려울 것이고 그럼 민주당 후보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후보를 내서 만약에 거기 뭐 민주당도 후보 내고 조국 씨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한동훈 대표가 나오거나 뭐 국민의힘 이렇게 4파전이 되면 그거는 뭐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 예. 그럼 한동훈 대표가 뭐 굉장히 유력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산에 조국이 와서 한동훈과 빅매치가 열리면은 네. 전재수 장관 저 시장 후보로서 보면 아니 자기 게임은 다 사라지고 모든 관심이 다 글로 갈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뭐야 나는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싫고 무엇보다 뭐 한동훈 대표가 내려오는 게 싫을 것 같아요. 뭐 아니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저 부산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국 대표로서는 부산은 안 갈 것 같은데 네. 가능성은 아마 음. 뭐 안산도 쉽지 않고 안산도 거기 지금 김남국 그 뭐 전해철 김용 뭐 바글바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유력한 데는 결국은 호남의 군산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그 김관영 지사로 인해서 생기는 지역 전주에 있는 거죠, 그거. 그래서 거기 어디 한 군데 뭐 둘 중에서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권 인사로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이 계속 차출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사실 전재수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의 후임자로서 좀 자격이 있다 이렇게 좀 언급하면서 특히 화제가 된 것 같은데 김재호 최고 보시기에는 만약에 이 네이버 출신 사실 기업인 출신인데 이 하수석이 등판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색다른 선거가 될 수 있다 이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이제 대개 경우는 가보지 않은 길 혹은 이제 경험하지 않은 후보니까 네. 그 기대감 같은 게 있는 건데 우리가 또 까보면은 여러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검증의 문제도 있는 거고 뭐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치인 하정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AI, 뭐 AI의 전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하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인 정치적 역량과가 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같은 건 아니고 네. 또 하나는 그냥 그 AI 전문가니까 뭐 사람들이 지지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정치의 영역은 다른 부분도 있고 네. 거기서 부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내려간다면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거다. 우리가 한번 밀어보자라는 분위기가 생겨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그게 부산이 됐든 대구가 됐든 한동훈 전 대표가 간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차기 네. 대선 후보를 우리 지역에서 배출하자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 보수의 어떤
보수가 살아나려면 결국은 한동훈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크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지난번에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부산시장에 가서 또 그런 생각을 그런 것들을 느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누가 나오면 어떻고 누가 나오면 어떻고 이런 거 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자들이 나갔을 때는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부산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봤는데 부산시장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전재수 의원과 이 박형준 시장 또 주진우 의원 지금 이 전반적인 판세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추이는 네. 누구랑 구도를 만들어도 전재수 의원이 한 15% 이상의 격차로 앞서는 걸로 나와요. 예. 물론 이제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그 부산 선거도 어려운 선거가 돼버렸죠. 예,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해요. 예. 그동안의 시정에 대한 새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주진우 의원이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형준 시장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를테면 여론조사를 붙여봤더니 가상 대결을 박형준으로는 안 되겠는데 주진우로는 해볼 만하네. 이러면 이제 주진우 의원한테 탄력이 붙는데 그렇죠. 거의 똑같아요. 주진우 의원도 뭐 비슷하게 그 전재수 의원한테 열세인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이제 별로 새로울 게 없다. 이제 그런데다가 주진우 의원은 배지를 던져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본선 승리 전망이 불투명 하다 보니까 네. 경선을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예. 상황이에요. 그에 반해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산 선거 전체를 끌고 가야 됩니다.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국회의원이고 지금 이제 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자기 선거에 더해서 부산의 뭐 구청장들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부산 지역 전체 선거와 재보궐선거 자기가 빈자리 이것까지 다 끌고 가야 돼요.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전재수 의원의 말빨 이게 이제 먹힐 수밖에 없죠. 공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선을 확 그었잖아요. 조국 대표 얘기나 김두관 의원 얘기에 대해서는 선을 자기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네. 부산 지역 전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동훈 조국 없는 선거를 치르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예. 근데 하정우 수석을 공천해 놓으면 거기 오겠냐. 그리고 거기 온다 하더라도 그건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선거의 성격이나 선거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하고 다른 게 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막판 또 거기도 결집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다가 전재수 의원이 오랫동안 다져놨던 텃밭이고 네.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승리하려면 예를 들어 3자 대결에서 이게 스윙보터층 더하기 네.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까지 긁어와야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정권 심판론이 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거기는 국민의힘 심판론이에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심판론만 가지고는 네. 한동훈 대표가 못 이긴다. 근데 정권 심판론으로 안 가요. 지금 그 부산 지역의 여론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부산 선거가 어려운 선거다. 네. 그리고 이제 하정우 같은 사람이 출마하면 물론 본인이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치에 어울리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열어봐야 아는 건데 네. 일단 객관적으로 가진 스펙이나 이 정부 들어와서의 어떤 경력 관리 또 대통령 수석을 지냈다는 거는 여권에서 띄우자 치면 순식간이에요. 인지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그런 등등이 완전히 새로운 선거판을 짤 수 있다. 전재수 의원이 딱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옛날식의 무슨 한동훈 조국 넣어가지고 옛날식의 구도 이거 말고 완전히 새로운 선거판을 짜고 거기서 자기 선거에 시너지도 얻겠다. 이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보수 재건에 그래도 남아있는 아이콘은 한동훈 전 대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유승민 전 의원도 계속 언급이 됐지만 이번엔 뭐 출마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해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선거 또 선거 이후에 좀 보수 재건에 어떤 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또 좀 논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계획도 궁금합니다. 아유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데 뭐 앞으로 예. 보수 재건은 한동훈의
그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존재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그 슬로건이 보수 재건이잖아요.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도 보수 재건이고 이대로는 안 된다. 보수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살아서 이렇게 국회로 진입을 하면 국회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20여 명 정도의 원내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또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뭐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그 예. 모임들이 있고 해서 어찌 보면 지금 그 국민의힘 내 최대 개파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냥 가만히 숨지기고 있으면서 뭐 눈치만 보고 있어서 그러는 건데 네.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지지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이 잘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그 보수 재건 새로운 보수의 어떤 아이콘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자리에 있든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뭐 그와 함께 하는 분들도 되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수 이대로 안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한동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주 주말에 수원 전통시장 방문 11일 날 예, 그렇습니다.